오늘 내가 들고 온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신라전에 관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신라전에 관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어, 신라젠 종목을 사가지고는 들고 있으면서 수익이 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신뢰감을 못 주는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홍보식으로 퍼뜨렸는 뉴스 다 빼고 그냥 외국에서 보는 관점 그것만 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찾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보면은 신라젠의 핵심 파이프라인 BAL 0891하고 이거의 임상 데이터와 그 다음번에 SDA 600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는 해외 전문 학술지, 학회, AACR하고는 ASCO예요. 여기 이쪽에서 기술 분석을 한 내용만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리고는 AACR하고 ASCO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을 해보면은 AACR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암 연구 학회예요. 세계에서 권위 있는 암 관련해가지고 있는 학회라고. 그리고는 ASCO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AACR 같은 경우에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ASCO 같은 경우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하고는 Oncology 그런 게 종양학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야. 근데 뭐 돈을 주고 하면은 다 논문을 실을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기서 나온 이야기만 내가 말을 해보면은 AACR하고 ASCO에서 다뤄진 기술적 분석 내용이에요. 기술적 분석 내용.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신라전이 돼가지고는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BAL 0891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외국 임상 사이트와 해외 학회 발표에 따르면 BAL 0891은 기존 항암제와는 다른 TTK, PLK1 이중 억제 기전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은 기존하고 해외 연구자들은 BAL 0891이 암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효소인 TTK, PLK1이야. 이걸 동시에 차단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일 억제제보다는 내성 극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량 제한 독성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 내 임상 일상에서 다양하고 그리고는 고령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량을 늘려가며 안정성을 확인 중이고 현재까지 보고된 데이터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권장 임상 이상 용량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을 한다가 아니라 이상에서 권장하는 용량을 사용해 가지고는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진짜 신라젠은 부활이야. 그리고 또 보면은 병력 투여해가지고 나타나는 시너지는 어떠냐면은 최근 베이진의 티슬렐리주맙하고 병용을 했을 때 암세포 주위의 면역 환경을 공격적으로 바꿔가지고는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인다는 전 임상 결과가 해외 학회에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과거 백사백 상황일 때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 백사백 상황도요. 해외 학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중단해라라고 나와요. 해외 학회에서는 중단하라고 나오지 실패했다라고 나오질 않아요. 과거 간암 임상 중단 이력 그래가지고 2019년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DMC야. 그 DMC의 근거에 따라 간암 대상 팩사백 단독 요법에 PHOCUS 임상 3상 조기 중단되었던 사실은 글로벌 암 연구 센터 베이스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난 한국에서 홍보식으로 던진 그런 내용 말고 외국에서 신라젠에 대해서 팩사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를 찾아가지고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SJ6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레이테라 파트너십이 2025년 1월에 이탈리아 글로벌 CDMO야. 위탁 개발 생산 업체야. 그러니까 CDMO 업체인 레이테라와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SJ600 시리즈의 GMP 생산을 위한 마스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는 기술적 특징으로는 SJ6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 투여 시 혈액 내 항암 바이러스 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글로벌 파트너링을 위한 임상 준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래요. SJ600 시리즈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보면은 정맥 주사 투여 시 혈액 내에 있는 항암 바이러스 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으로 글로벌 파트너링을 위한 임상 준비 단계에 진입해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과거 그 팩사백 가지고는 울고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꾸만 누군가가 그런 과거 이야기를 자꾸만 뿌리는 거야. 거짓된 잘못된 이야기를. 봐봐요. 기사들도 자기네들이 짜집기 해가지고는 잘못된 기사 내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과거에 팩사백에 대해 가지고는 그 진짜 말이 너무 많아 쓰는 거야. 보니까 나는 팩사백 때 신라젠을 사진 않았거든요. 여기 또 보면은 해외 전문 매체들은 신라젠이 팩사백의 실패 이후 BAL0891과 SJ600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주목을 하고 있대요.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최종 기술 이전이나 상업화 성공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뭐라 고위험 바이오텍군으로는 분류가 된다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신라젠에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터져가지고 성과가 있다 이러면은 괜찮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고위험 바이오텍군으로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신라젠이 반은 2만은 가지 않은 거는 확실하게 뭐 임상, 1상, 2상 해가지고 뭐 성공한 약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아직까지는 베이스 단계에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그 베이스는 완전한 베이스는 아니다. 그래도 뭐 1상에 2상에 뭐 성공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완전 짝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00원씩 하고 4,000원씩 하고 그러는 거지.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라 그랬잖아. 그런 거 보면은 저 약물이 그렇게 약효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는 외국에서도 알고는 있다는 거지. 뭔가 데이터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직은 바이오텍군으로, 고위험 바이오텍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뭐 기술 이전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 임상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은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3, 4천 원을 하죠. 임상 뭐 3상 하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1상, 2상 하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3상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돈이요. 보통이 아니야. 엄청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계속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도 지금 현재 1,000억이라는 자본금을 확보를 했잖아. 물론 유상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뭐 전환사채도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트라이 하는 그게 어디예요. 그렇잖아. 근데 보면은 전부 다 뭐 돈만 빼먹으려고 한다 뭐 그런 식의 뭐 유언비어 비슷하게 막 뿌리니까. 그리고는 나는 신라젠 측에서도 약간 단가에 대해 가지고도 좀 뭔가가 주주들한테 그냥 뽕 빼먹는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우상향을 가면서 조금 떨어뜨리고 약간 또 우상향 가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호라당 다, 진짜 말 그대로 호라당 다 빼먹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는 전화사채 팀 애들이, 그 애들이 들고 있는 게 최저가 예를 들어 가지고 3,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3,000원 선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에서
걔들이 팔아야 되니까 이윤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외국인 그다음번에는 전환사채 그쪽 팀들만 생각을 해 가지고는 주가를 관리를 하면은 진짜 삼성이 터져도 개미들은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 그다음번엔 뭐 전환사채 그런 쪽을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는 이익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미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줘야지 개미들이 신뢰를 가지지.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막말로 속된 말로 밑구녕까지 다 뽑아 가지고는 싹 다 빼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깐 신라젠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신뢰를 안 가지는 거야. 전부 다 욕만 하는 거야. 심지어는 주주들도 욕을 하는 거야. 주주들도 욕을 한다라는 거는 회사 측에서도 한번 주주의 동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주들이 별 볼일 없는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뭐 주주들이 뭐 몇만 주씩 몇십만 주씩 그렇게 사겠어요. 기껏 해봐야 몇백 몇천 이럴 건데 그러면은 그런 주주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세력들 지들끼리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익이 생기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미들도 어느 정도 이익 구간을 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야 신장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지금 계속 뭐 신장암 때 거래 정지되었죠. 12,000원에 12,000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내려와가지고는 이게 업앤다운 하면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티 세력도 어느 정도 좀 관할을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봐봐. 회사에서 주주는 봉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주주는 봉으로 본다. 그 마인드로 접근해가지고는 개미들 핏 빨아먹듯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하면은 이제는 뭐 주식장에서 퇴출된다니까. 주주하는 정책 그런 걸 안 펼치면은 퇴출된다고. KIFRS 그래가지고는 재무제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그런 건 좋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 주주하는 정책도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IFRS 같은 경우에는 주식장에 상장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그 재무제표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식장에 상장 안 되는 종목들은 그 재무제표를 따를 필요는 없는 거야. 뭐 30년이야. 모든 종목에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두리를 시킨 거야. 가두리를 시킨 거지. 그리고 2027년부터는 KIFRS 그래가지고는 재무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는 점점 투명해지잖아. 그건 뭐 이중장부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는 거야. 트릭 부리지 말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해 가지고 투명하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다 보니까 상황들이 있더라고.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회사야.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상관관계부터 쭉 다 투명하게 제시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뭐 큰 손들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고는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손들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는 개미들이 덤벼드는 거야. 막말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가는 종목은 개미들도 들어가면 안 돼. 막말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버했나 봐. 왜? 여기 보니까 누나가 경제부총리 하세요라 그러네. 내가 너무 오버했죠. 자중할게요. 신라젠에 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야. 사람들 신라젠에 대해가지고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읽어줬잖아요. 팩사백도 외국 학계에서는 중단하라 그랬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상패 실패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내가 다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단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티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공견들인 거야. 그리고는 신라젠에서 전환사채를 2027년도까지 딜레이를 시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걸 뿌리겠지. 그러면서도 약간 올라가는 거야. 전환사채를 뿌린다. 그런 그 시점에는
오르는 시점이야. 근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는 공견들이 전환 사채가 부러진 그걸 노려가지고는 안티를 엄청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신라제는 자본금이 1,000억이 있어요. 2상까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무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3상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되겠지. 그러면 뭐 2상까지 성공했다 그러면 기술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 특히 암 쪽으로는